4개가 15개가 되는 항목을 가지고 회고 광주라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그 후에 다 실전되어 버렸는데, 그때 지난 초등학교 학예회 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멋진 노래, 기가 막힌 노래를 하는데 범죄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이 노래를 해라 그래서 불러주신 노래가 제가 기억한 것이 뭐냐면 3절까지가 기억이 돼. 근데 그 후에 이제 2개 절을 붙이다 보니까 우연을 기회에 제가 그 12절, 14절, 13절까지 있는 것을 한번 그 옛날 김문선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잊어버렸어. 최근에서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광주 가령 작곡에부터 시작해갖고 사직단부터 시작해갖고 수없이 광주와 관련된 사안들이 다 들어있는데 다 잊어버렸고, 제가 기억된 것이 이제 3절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그 후에 배웠던 4절에다가 하나는 12절 마지막 염원하고 합갖고 합쳐놓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5절까지를 제가 기억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때 어제는 내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만 그 노래가 자꾸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 우선 첫째로 그 회고 광주에 관한 그분이 있었던 제 1절 가사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형님 혹시 그 노래 본 기억 안 나십니까? 맑은 바람 한 굽이 흘러내리는 곳, 무진주라 옛 이름 불러내린 곳, 그리웁다 내 고향 신라 마렵에 호석정 애화 지은 진헌의 곳이다. 지금은 진헌을 깎아내리라고 결혼하죠. 기하겠지 않아서. 근데 그 노래를 지으셨던 김무장 선생님은 원 이름은 진헌이다. 그 호석정 애화 지은 진헌이 뭐냐면 호석정에서 경혜왕 패들마다 참 피라 귀엽던 그 사람들 후백들 얼마나 못 살게 하려고 왔습니까? 광주 박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있어서 후백들 중심은 어디냐면 광주다 그 말입니다. 광주 와서 못 살게 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가자 그래갖고 진원이 그 양반 그 머릿속에는 김무상 선생 머릿속에는 진원은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광주 사람이다. 다시 말해 진원이 뭐냐면 저 진해동 광주 있죠. 거리 들어갔는데 그쪽에가 진원이었다고 우리 광주 역사 싸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성춘경이라고 하는 향수사학자 있죠. 그 진원은 광주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있죠. 그 이제 호석정 애화진 진원의 고지라는 것은 뭐냐면 광주 못살게 불렀던 경혜왕 기타 신라 왕족들이 거기서 이제 호석정이 그 고래같이 만들어놓은 데서 물 흘러가게 하고 한쪽에 오면 딱 거기다 술잔 띄워놓으면 땡 사람 거기서 집어먹고 또 술 따라 죽으면 그런 돌아다니는 게 진짜 포석정 아닐까? 포석정에서 술 먹고 잔치 오고 있는데 가서 후배께 와서 광주 못 살게 했던 사람들 싹 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어떤 놈 놔두고 제일 마음씨 좋고 인심 있고 착한 사람 중에 하나 이 골라서 임금을 못 쓰겠다. 누구 벌써 그러냐 그렇게. 예,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입니다. 그래서 경순왕을 다 모아갖고 경순왕을 경혜왕 모가이점 대신에 경순왕을 신라왕으로 만들어 놓고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는 그 마이태자 같은 사람은 이제 경순왕을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석정 애화 지은 진원이란 말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 못살게 광주 못살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싹 죽여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인기 없고 인심 얻은 훌륭한 사람으로 경순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임금을 만들어 놓고 온 사람이 광주 사람인 진원이다. 그것이 세상에 회고 광주 제1절 내용이라고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가슴속에 이런 신라에 의해서 이제 망했던 이쪽에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제2절이 코스모스 우거진 다원을 지나 푸른 물의 산영이 장민수원지 엘펜을 바라보며 올라가자면 나무함이 타불함이 우뚝 써있네. 그게 징심사 입구에 막 들어가자면 그 이쪽 갈라진 데서 거기 우뚝한 독바우가 있죠. 그 바우 이름이 나무함이 타불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 증심사 입구에 있는 군산 쪽이 갈라진 그 대목을 두 번째 노래의 것이. 그 처음에는 모르고 했지만 이 노래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광주 혼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셋째 벌이 옛 임금 태를 묻은 태봉을 보고 돌아서서 금당산을 바라볼 때 전육노 짙어서 아득하나니 충장에 맺힌 원한 불길도 없네. 아마 그 사제별 3절은 아니 3절은 이 3절이 저 원효사에 관한 이론인데 3절 이 고장군 단심을 나타낸지 피보다도 더 붉은 무등산 단풍 찾아 지팽이를 끓고 오르면 대웅전의 500전 고찰 원효사 그것이 3절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마지막에 옛 임금 태를 묻은 태복을 보고 돌아서서 금당산을 바라볼 적에 저녁노을 짙어서 아득하나니 충장에 맺힌 원한 불길도 없네. 그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래 그것이 12절 가사인데 고향산천 그리는 이내 마음은 회고우 물레 되어 빙빙 돈다. 인걸도 영화도 간 것 없구나. 물레야 빙빙 돌아라. 그것이 마지막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2절의 가사였어요. 그 안에 전부 작곡에부터 시작해갖고 사직단까지 그 금각전까지 그 내용들이 전부가 광주 역사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인데 세상에 그 간첩했던 양반도 서울 올라가서 돌아가셔버렸으니까 집 끊어져버렸고 광주에서 다 찾아봐도 회고 광주라고는 광주 옛 노래를 기억한 사람이 없어. 기껏해야 내가 한 것이 3절까지 배운 데다가 4절 하나 5절 하나 두 개 붙여갖고 5절까지가 그 정확한 모르면 제가 떠들었던 것 때문에 이해지. 그건 바로 그 전남대학 학생 대표들로 모아 있을 때 그 전남대학 일곱 동창생들이 있어요. 가들 모아놓고 광주 노래 이거 나가라. 그래갖고 아까 그것을 5절까지는 제가 기록해줬던 것이 유일하게 그게 남아있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 고진수 교수하고 연결되어진 고향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머릿속에 빙빙 돈 것이 그때 이제 6.25를 미국 남북전쟁과 비교해갖고 연극을 학생들 데리고 연극을 만든 것이 범대수 교수님이 만드신 이 어머니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참 정리해서 나중에 조그마한 글로 하나 써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무찔러서 얘기할 거 없고 마지막에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남북전쟁인데 그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대한민국 싸우는 형식을 취하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의 기습에 의해서 동료들이 다치고 죽고 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철저히 그 병자들 도와주고 다시 지키고 하다가 이제 군대는 적군 몰아내고 다시 이제 방위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부상당하니까 그 사람 대신에 옮겨놓고 그 대신에 제가 이제 그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피곤하니까 이제 자연히 총 들고 근무하다가 꽁꽁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 감탄병이 돌아다니다가 한 얘기가 아무 그렇게 잠자고 있다 깜짝을 아까 모르고 있어요. 뭘 보더라고 그렇게 아무 그때 잠들어 있었다고 해갖고 이제 방위 구실로 인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군대가 다 죽을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뭐라고 감시 잘못 쓰는 거 그걸로 인해서 입건이 되어갖고 이제 총살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형장에서 마지막에 군대에서 바로 직결해줘. 사형장에 직결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 그리운 고향 그리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 한번 부르고 싶다. 그 마지막에 한 것이 이제 유명한 그 미국에서 노래 남전쟁 때 나왔던 A lamp in a cabin인가 그 있죠. There's a lamp shining bright in a cabin 그 노래를 범죄에서 이제 번역하신 것이 있어요.
그 노래 아주 기가 막힌데 나는 더구나 이제 아버지 그렇게 집안 6.25 납북되어갖고 집에 이렇게 되어있고 동네 사람들 지삼 사람들 다 알지 않나? 저 정면장 정의원 아들이 지금 저 주연 나오네 그래갖고 이제 또 공부 제일 잘했다고 그렇게 내 노래 마지막 들으라고 지삼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지삼 초등학교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초라한 산꽃집 들청 안에 등잔불 켜놓고 기다리는 청우는 노을이 엄마 얼굴 내 아들 돌아오기 기다려 나은 뒤에 찾아들까 그 보금자리 꿈엔들 잊지 못할 어머니 품 사랑하는 내 고향 그 지붕 잊지 못할 어머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후렴을 한번 더 불러. 나 이제 찾아들까 그 보금자리 꿈엔들 잊지 못할 어머니 품 사랑하는 내 고향 그 지붕 잊지 못할 어머니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죽여버리니까 이게 사고 한 그렇게 종 들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 다 등을 척척 들어오죠. 그때 이제 극적 상황이 만들어져. 미국 남북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남북전쟁 때 죄수 죽이라고 할 때 사면권을 누가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때 남북전쟁 때 미국 북두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니까 링컨이 굴뚝모자 쓰고 그 영국에서 맨날인 것이요. 내 집안 동생이 탄원해갖고 우리 오빠가 세상에 이렇게 지치다가 지금 친구를 위해서 마지막 근무하다가 지금 잠복근무가 잤다고 해갖고 지금 사형을 당한다 했는데 사면시키려 합니다. 그래갖고 동생이 시험을 해갖고 이제 대통령 굴뚝모자 쓴 대통령을 데리고 온 것이요. 그 노래 마지막 다 끝나고 이치보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사회 치료하라고 거쳐 걸어 있는데 거기서 굴뚝모자 쓴 대통령이 쏘지 마라 그거 나와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 굴뚝모자 쓰고 온 게 쏘지 마라 해서 그렇고 사면이다 그렇게 이제 풀려나 그 다음에 전부 모아갖고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보자 그래서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하고자 한 노래가 그때가 이제 복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삼천리 금수강간 우리나라 태극기 부활 하늘로 휘날리면서 힘차게 휘날리는 우리나라 태극기 그 노래 합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 따라서 쏘지 마라 이 얘기는 대통령 겪고 왔던 집안 동생 삼았던 집안 동생이야. 가가 그땐 지금 어머니가 어디에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꺼버려 하는데 어찌 모르네. 그래 이제 나 그런다. 그래 그리고 그때 이제 다 모아서 화합하는 노래가 바로 복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도 그 노래를 모아졌는데 지난번에 이제 지금 어머니가 능주 모치집으로 능주 배치집으로 시집을 가.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 남편은 일본 가서 살아보니까 여보세요. 예. 누구요? 아이고야. 바로 지금 저 강의 중에 네 얘기 오고 있는데 왜 어디 무슨 얘기? 나 지금이 강의 중이니까 그렇게 조금 이따 전화 한번 줘. 어이 고맙네. 어째 인연이 그런다. 나 자네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가 와서 틀나기도 안 들어줘서 다시 연락할게. 고맙네. 내 동생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 듣는다.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쏘지 마라 하고 온 역할을 하고 왔던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리 이제 반 극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주 분명한 전준희 집안인데도 원래 난리고 나고 그러니까 함경도 쪽으로 피랑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해방되니까 내려왔어 고향으로. 근데 고향을 내려왔다 하지만 함경도 후에 해방 후에 내려왔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 번드던
전진희 씨 양반 집안이고 그 왕손 집안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할 것 없으니까 내려와서 우리 동네에서 대장간을 해. 그리고 옛날 대장간 하면 어디 그 처음 취급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똑똑하니까 그러면서 또 그 영감님은 우리 할머니한테 꼭 우리 집안 어른이니까 뵌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찾아오셔서 전진희 씨 다시 말하자면 그 이성계 형님 양동파 그 집안 태를 내서 그 집안 위지해 왔단 말이다. 그 이제 그때 아까 어려우니까 아주 똑똑하고 나이 우리보다 2살 3살 더 먹어 갖게 된기니까 또 피난도 되고 왜냐 똑똑한데 급장은 하긴 하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세상에 그 친구는 중학교 시험을 지금 못 가니까 대장간 할 것인가 뭐 것인가 그렇게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봐. 그렇게 나하고 이제 범죄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시험은 봐야 합격하면 누가 도움이 될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게 시작되면 소리지 마야. 내가 이제 집에 데려갔다 탔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만 2살 오기지만 나 뭐라 해라고 바치랬어. 야 정보가 시험은 봐야 그렇게 너 뭐라 했냐. 시험은 봐라 했지. 이 새끼 봐라. 난 뭐냐. 그러면 내 엉덩이를 똥대를 바로 탁 차버렸었잖아. 시험은 봐라. 직접 떴는 죽임다. 자기 자존심 상한데 그대 뭐 자꾸 씹어라 하니까 이제 그냥 그거 있지. 시험은 보라면 보기는 시험은 봐, 새끼야. 그 다음에 누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겠냐? 그때 또 저한테 엉덩이 바로 찾기나 도망가. 시험은 봐, 새끼야. 시험은 봐야 새끼야. 그러고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까 방금 전화했던 동생이 우연히 전화가 와갖고 너 그때 대통령 역할 한다고 하는 그 극장 데리고 와갖고 대통령 데리고 와서 쏘지 마라 하고 나 살려준 사람 있지. 지금 그가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금 살아날란가 못 살아날란가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갖고 너 지금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다시 자기 아버지 일본에 있는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연결돼갖고 거기서 또 도와갖고 그래서 세상에 외국어 대학 일본어과를 졸업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후에 연락했게 쟤랑께 내가 전화가 와갖고 오빠 그때 이 벅받쳐 쏟아지는 그것만 기억이 나네. 이런 것들이 들어서 다시 아침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 여기 하남사 강원도 끝나냐 유기가 되냐 새로운 공부 풍토가 되냐 안 문제 관심이 됐을 때 가슴속에 쏟아는 게 뭐냐면 그때 나 살려준 다음에 다 넣어갖고 이제 마지막 탄압에서 합창 부르는 풍토를 이제 끝내잖아요. 연극이 그때 벅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도 그 가사가 머리에 싹 떠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세상에 그것이 언제냐 그러면 1951년도에 연극이었는데 지금 금년이 몇이요? 2022년이니까 몇 년이가? 72년, 73년이게? 73년 전 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곧 죽을 사람 아니구나 이거. 2년이 그럼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무엇인가 하는데 흐름대로 남겨놓고 죽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아까 오늘 나 형님 오실 그런 생각 못하고 다른 분도 보면 벅받쳐 쏟아지는 눈물 속에도 자기 휘날리는 우리나라 태극기 그 가사가 머리에 탁 떠오른다는 얘기를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힘을 갖고 절대로 물러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 갖고 해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길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또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노래하려고 하고 얘기했던 내용에 관해서 새로운 힘을 아주 자극적인 힘을 심어주신 분이 우리 병설 형님께서 오셔갖고 건강한 오셔갖고 아우야 공부 좀 다시 더 정신차려 해라 뜻을 이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아직 콧물도 안 떨리고 힘이 쪽 빠졌고 가지고 오늘 힘이 나왔고 용기 100배에서
오늘은 또 오늘 나름대로 강의를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앞에 수없이 얘기를 하고 해갖고 맹자님이 얘기를 갖고 너무 질도 안 나갔다고 꾸지라 부실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실은 말하면 맹자님의 논리가 적어도 2중, 3중, 4중으로 바꿔져 갔던 것을 나라로 보면 10개 이상의 단계가 지금 변형되어져 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냐 그러면 소새끼 소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 소가 이제 죽으러 가기 전에 끌려가면 죽으러 갈지 알잖아요. 그렇게 슬퍼서 막 굴러. 그래서 양해왕이 앞에서 건당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소 끌고 갔는데 소가 그 울음소리 한 것을 양해왕이 느끼고 나서 그 소 어디 갖고 가냐? 예, 저 지금 이거 죽여갖고 종 만든 데다가 흔지족이라고 소 죽여갖고 소피 받아갖고 그다가 종에다가 피 한번 뿌리라고. 근데 그 죽인 소 잡으러 갑니다. 그 쳐다보고 있다가 소 끌고 가지 마라. 모두게 말았단 말이고. 그러면 소 죽이지 말까요? 아이 큰 종면 들어갖고 큰 행사하려고 피 뿌리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데 피 뿌리 이거 안 할 수야 있겠냐 마는. 그러지만 피 한 번 뿌리려고 큰 소 죽인 것보다는 명생이 잡아갖고 와서 명생이 피 뿌리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듣고 맹자님 하신 말씀이 우리 임금님 훌륭하시다. 저 끌려가는 소가 죽으려고 한 것까지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이것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성선선적 자세가 선의 자세가 마음에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 큰 임금 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 갖고 맹자 성선을 갖고 얘기를 갖고 그걸로 인해서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양서랑은 세상에 짐승도 사랑하는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런데 죽어가는 짐승을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서로 살려주라 하면서 백성들은 지금 국가에서 양식 떨어지고 양식 안 되고 굶어 죽어가는데 그런 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놈은 죽어가는 짐승한테는 생색내고 인자하다고 굶어 죽어가는 자식 같은 백성들 살림 문제는 정신 안 차리고 있는데 정신 어떻게 차려할 거냐? 문제는 짐승까지 사랑한다까지 딱 뛰어났다 그 다음에 확 뒤집어갖고 이 임금 허점을 바로 지적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맹자 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짐승도 사랑하는데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냐 해놓고 짐승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차이가 뭐있냐 문제를 설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갖고 뭐냐면 얼마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문제, 사랑 헌치려고 하냐 안냐 문제, 또 더 나가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본성에 따라서 부모 모시듯이 자식 모시듯이 너무 새끼도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짐승만 그 보인 대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문제에서 공평한 자기 도리에 따른 애정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전 설명을 하면서 싹 넣어갖고 압축해갖고 여기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실은 말하자면 맹자 설명하시고 있는 대로 그 짐승도 사랑하는데 백성 사랑은 말할 것도 없지 않냐 한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공평하게 국가 정책 내지 애정을 공평하게 분배할 것이냐 문제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야 할 문제가 여기서 좀 다시 말해 맹자의 인본 철학에 하는 근본 문제가 이거 다 추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너가 본 얘기가 진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가를 잘 알아서 하시죠. 모르고 겉맛뚱땅으로 항상 아무것도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한 것이 18페이지 나오는 대로 그 앞에 있었던 아까 말하자면 짐승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했다가 18페이지 나오는 대로 보자면 연목구의 일을 갖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요 내용을 다시 이따가 이제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18페이지 보자면 주법이 편이 상법이면 취시 연목구다라고 한 대목을 설명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을 또 반복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와버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려합니다. 중요 문제를 주법이 편이 상법이면
지시 연목구어다 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법이란 말은 주자가 뭐냐면 간주한다 주자니까 행동한다 행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주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답게 노력한다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주자로 말씀드립니다.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편리상법 상법이 발화상자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소망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 합의에 맞는 인간의 양심에 맞는 방법이 다르면 상법이란 말입니다. 그 상법 사람들이 건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법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상법에 맞지 않게 편히 상법을 훨씬 떠나갖고 그때 요령대로 인기 있는 대로만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시 말해 여기 주법의 편의 상법 상법이라면 의역을 하자면 건전한 사고방식 건전한 가치관에 따르는 생각이죠. 올바른 생각을 떠난 행동을 취하는 태도 올바른 생각을 떠나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주법이란 말이에요. 주법이 상법을 떠난 주법이어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뭐도 같냐 치시 연목구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 잡으려고 한 것과 같이 방향을 잘못 잃어버리는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요 대목 부분을 설명한 대목에서 이제 이런 게 뭐 상법에 맞는 주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한 데서 앞에서 설명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울추로 재봐갖고 균형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대목을 설명했던 대목이 잔소리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교재로 보자면 꼭 잘 알아서십시오. 그래서 17페이지 무기서부터 6째 줄, 7째 줄에 보자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자면 무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6줄 보자면 이 금수한테도 새나 짐승한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하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굶어주고 하는데 백성들한테는 당연히 자기가 지켜야 할 공덕이 미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한테는 생생된다고 있는데 지키고 그 다음에 실제 백성들한테 먹여 살려야 할 때 그 사람들이 굶어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왕으로서 국가로 당연히 보조 역할을 해야 할 자기 공덕에 관해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해야 할 뜻은 안 하고 너무 생생된 것만 하고 사진 찍어갖고 소문내면 이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중요한 단어가 뭐 있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기서 보자면 6째 줄, 5째 줄 나온 데 보자면 그러니까 번 연후에 지경중요 도 연후에 지장단이다. 여기서 말하자면 번째번자와 그 다음에 헤아릴 도자와 두 가지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17페이지 여기서 17페이지에 17페이지 여기서 6째 줄입니다. 이 대목이 건과 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좋은 일 한 대로 헤아려야 할 것이지. 예를 들면 요 대목도 원하시면 느끼는 겁니다. 헤아려야 할 것이고 꼭 해야 할 것을 해야하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할 것인데 대통령 취임하기 바로 전에 가서 지금 자기가 고소해갖고 탈핵해갖고 대통령 쫓겨났던 사람을 위해서 쫓아가갖고 가서 그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거 한번 이런 것들을 비유해보자면 바로 잘 헤아려서 공평하냐 아니냐 무겁냐 안 무겁냐를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그 권자가 저울추 권자란 말입니다. 저울로 해갖고 무게를 반드시 고려해 가면서 무거운 것을 무겁게 되고 가벼운 것을 가볍게 돼야 하는 것이다. 그 대목이 여기 나오는 권세권자가 저울추 권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는 헤아린 도자니까 도 잘 헤아려서 연구에 장단 긴지 잔지를 작은지를 짧은지 긴지를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기까지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다음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복잡한 함정이 있는 대목이 그 다음 단어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권연우의 지경중 다 보시죠. 아시겠죠? 그줄? 그 다음에 도연우의 지장단 잘 헤아려 봐야 한다. 그런데 헤아려 보고 겨우철 재봐야 하는데 그래 정확하게 재봐야 할 텐데 사람의 마음과 겨울추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 물은 개, 연, 대. 그럼 물건을 저울로 대보면 무겁고 가볍고 한 것은 아무리 쩐다고 해도 그 무게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본체는 근본적 흔들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임은 시임이다.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시임을 심지 않은 우뻑지뻑하다 그 말이다. 마음은 엄청나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아까 말한 저울추로 재보고 헤아려봐라 하는 것 속에다가 물이라고 한 것과 심이라고 한 것과를 두 개를 넣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데 주관적으로 흔들리면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흔들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대목이 여기서 말하자면 물론 개연이나 시임은 위심이다 한 두 번째 바꿔보자면 이 문제가 바로 말하자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흐름에 봐서 경상도 힘어내야겠고 기득권 얻어야겠고 급해서 동원해야겠다. 자기가 코너에 몰릴 때 자기 도와줄 사람들 팀을 만들어갔다 해갖고 저기 지금 박근혜 씨한테 갔다 왔다 한 사람 마음을 보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물은 개연인데 시임은 위심이다 하는 대목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오늘날 현재 지금 여기 갔다 저기 가서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나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었던 국가 대통령 탄핵에 관한 문제는 한 대도 없고 오로지 위심하다고 그 비맞힌 얘기 갖고 내가 그 팀들에 대해서 박정희와 그 팀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상받은 사람인가 이 지지한 사람들 다 와라 라고 한 방향으로 옛날 태극기 부대를 동원한 거 이상으로 그냥 끌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짧지만 이 속에서 있는 엄청나게 맹작을 설명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가 같은 겁니다. 이런 대목을 적어도 제가 이 대목을 한 20번 읽은 후에라 이런 그 경중의 의미를 상관성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자면 이 대목을 보자면 이 대목이 결국은 이 맹자의 그 기본 체제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는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녁에 공부하면서 날새기에 가면서 토론해 가면서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문제지 시간 정해갖고 50분 하고 나서 쉬었다가 하고 50분 하고 나서 시간 끝났으니까 지났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일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구절이 바로 뭐냐면 그 건이라고 한 것과 도라고 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객관적 마음이 무엇이냐 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맹자님이 애를 쓰신데 그래도 맹자님은 딱 이것이 객관적 이것이 진리다 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가 생각하면서 수없이 정해봐라 이런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목을 생각해서 이 대역에 관한 것들을 지난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했던 것들이 17페이지 그 영문에서 보자면 8줄부터 나오는 영문에서 보자면 앞에 있는 원문을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앞에 있는 그 인자한 문제냐 아니냐 문제를 설명하는데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관한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 관념적으로만 했다가는 실패가 된 것이다 하고 설명한 대목이 아주 까탈스럽고 어려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는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독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29페이지에 나오는 영문편은 지난번에 설명했고 또 이제 대충 앞에 문장 똑같은 뜻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늘 진행대로 20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독편을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미루어 왔던 대로 21페이지에 보자면 풍의하고 촉식한 다음에라야 앙능 흥예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나갔고
연결시켜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만 풍이 역식해이라야 다시만 유항산이라야 백성들이 먹어 살 수 있는 생존 기반이 있어야 지적 능력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결론 정리해내는 데까지를 오늘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속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제일 밑에 줄 보면 해독표면 그 다음에 민풍 자연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독편입니다. 그러면 해독편들은 본문이 있고 본문을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데 관한 실사구시에 나가는 보충 설명이라고 본다면 여기 해독편 쪽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할 것은 21페이지 제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민풍 자연낙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맹자의 이론 체계는 끝을 무엇이냐 다 고루고루 화합해갖고 가장 이상 국가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여기 민풍 자연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상 국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2페이지까지 해서 8줄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그 이론이 서양으로 넘어가고 서양 쪽에서 가서 만들어졌던 예를 들면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론 토마스 무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토피아를 비롯해 갖고 이를테면 공상적 사회주의로부터 과학적 사회주의까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상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마지막 설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상국가를 누가 어떻게 했냐 해갖고 보충해 설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21페이지 제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민풍자연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상국가에 관한 다시 말하면 유토피아에 관한 이론은 논리 출발점으로 맹자의 이론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 제 밑에 줄 보자면 민풍자연낙 거기 다 아시겠지만 백성민자 다음에 석삼에다 쭉 그대로 보십시오. 이제 뭐냐요? 이거 풍년풍자란 말입니다. 그 민풍자연낙이라고. 그게 바로 말하자면 간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가 막힌 핵심을 찌르는 아주 상징적인 대의 이 민풍자연낙 풍자, 풍년풍자가 줄거리에다가 곡식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뭘 설명할 수가 있다. 다시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20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대로 해독편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막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고 해나가면 논리적으로는 된 것 같지만은 실은 말하자면 그것이 씨앗되기 없는 짓거다. 그래서 막 캐묻고 따지고 패고 들어간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얻는 것도 없이 성가시키기만 하고 안치기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연목구어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법과 없는 짓거리다. 시작되기 없이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간 것은 연목구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대목이 20페이지의 그 해독편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20페이지 해독편 우선 한 문장씩 읽고 나서 천천히 풀이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면 20세기 해독편 그 제목을 보자면 대불현실적 사 이것은 현실적인 일이 아닌 불현실적인 그 비현실적인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은 문저 하면 포는 포자가 뭐냐 하면 품을 포자가 거기다가 칸도자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로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고 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포란 말은 그래서 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포은 뿌리 끝까지 파 들어간다. 포은 문적 끝들이 그 다음에 끝들이까지 끊임없이 파고 들어간다고 보면 포은 문적 밑바닥 파고 들어가고 한다고 하면 시시 황당 그 끝에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 뒤에 무엇이 있어? 하고 들어가면 하느님 뒤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면 그 다음엔 시시 황황 그 끝에 나오는 것은 내용이 하나도 없이 갈팡질팡만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필요 없는 얘기 갖고 꼬투리 잡고 파지 마라. 근데 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목부터 보자면 너무 이론적으로 캐들어가는 것만 꼬치꼬치 파고 들어가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논쟁만 되고 감정만 사고 원한만 산다. 근데 뭘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이거 갈랍니다. 수상본시는 지부존재어인데 지파도 수상하면 불명현 백비 경마 그러니까 방향 혹 방법이 착교하면 방법 청료하면 이 영원도 불가능 획득 이 상요적 동서니 차도리는 제현대 사회 중에도 의연시 운행이 불파적이다. 불패다. 파적이다. 예대목까지로 보자면 너무 이론 중심으로만 캐들어가면 말꼬리 트기만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얻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수놓고 있습니다. 우선 첫 문제부터 보면 수상본신, 본신은 나무 위에 올라가 봤자 그 자체는 그 말이다. 수상본신, 상은 우상차 올상차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그 자리에 보자면 그 자체가 뭐냐. 나무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자체는 뭐냐면 지부존재여 나무에 올라가 봤자 그 속에는 곧바로 고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고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네 파도 수상하면 그런데도 니는 근데 설명 보자면 그대가 네 파는 뻑뻑 기어오른단 말이죠. 파도 수상 나무 위를 뻑뻑 기어 올라갔다고 그대가 올라갔다고 하자. 그러면 불명현 명현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냐. 아무리 올라가봤자 불명현 백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백비 힘이 빠진다고 말이죠. 올라가 어느 것도 없는데 백비 경마 그렇게 올라가봤자 애만 직살나갈 쓰지 고기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고기가 있을 것이냐 그 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는 원래 고기가 없는 것인데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애쓴다고 해서 고기가 잡히겠냐 그 말입니다. 방향 혹 방법이 창료하면 잘못된 방법 갖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 영원도 불가능 획득 획치 이 상요적 동서. 그러면 애초에 고기가 나무 위에 없는데 나무 위에서 고기 잡으러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대가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고기는 나무 위에 사는 것이 아닌데 나무 위에 고기를 잡으려고 올라갔다 보면 그대는 이는 영원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도 불가능 획치 니 상요적 동서. 그것은 그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도는 항상 늘 그 말이겠죠. 도 불가능 획치 네가 얻고자 하는 바 뭐냐 니 상요적 그대가 항상 얻기를 바라고자 하는 동서 물건 사건 그 내용이죠. 그 사건 이 일이라고 한다. 그대가 얻고자 하는 바라는 그 일을 얻을 가능성은 획득치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없는 것이다 말이다. 그 나무 위에서 올라가 고기 잡으려고 한단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짓거리를 아무리 서들어 봤자 안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은 이 차도리는 이와 같은 이치는 제 현대 사회 중에 있어서 옛날 물론 지금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말하자면 의연히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이 운행 그 진행된다고 할 때 불패적이다. 그것은 이렇게 진행되지만 한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말입니다. 옛날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만 언제나 마찬가지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 잡으려고 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갖고 꼬치꼬치 파고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유일 즉 한 예를 들어보자면 즉 그럼 이거나 이게 하고 있거냐면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 즉 제명조 시의 유전적 고사인데
안이의 안경부에 학자 왕씨가 있었는데 제 강령구의 그분 안희성은 아까 말하자면 안경부고 그 다음에 이 절강성은 강령구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성의 안경부 학자였던 왕씨가 있었는데 제 강령구의 구학시에 국학관 선생이 있었다. 선생이 강도 일계사인데 강도 일계사 하나의 중요한 주제 제목을 갖고 강의를 했다. 뭐냐 원죄라고 한 것으로 강의를 했다. 왕씨가 평도 적외사시의 심리의 감도 해파하여서 차차로 계시 반복 거문 나위 선생하니 선생한테 물은 말이 그 다음 뭐예요? 인유 멀유 원죄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즉 최초의 선생이 불염기 번지 급여 해석했다. 도후래로 취수료 취수 불료료 했다. 이 대목에서 바로 하죠. 사람의 원죄가 있어 없습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설명해 줬는데도 설명이 안 됐게 또 계속해서 원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물어봤다니까 취수해도 질문 받아갖고도 불료료 답을 얻지를 못했다. 대충 보고 다시 또 읽어나가면 보겠다. 불료료 그래서 견도 기타하고 접착 왕시문 모친했다. 선생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는 왕씨는 지금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사람 원죄가 있어 없어?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소 때깔에서부터 어머니는 애기가 물으면 다 대답해줬다. 근데 무엇을 못다. 자소에 모친이 대타 제출적 소유 문제는 도제공 하반하였다. 그 모친은 아직 자식이 물으면 성의를 다해서 그놈을 설명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친 물어본 대답을 항상 개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모친이 대타 의연시 매문 필답하였다. 지금도 어머니는 자식 사랑해서 언제니 물어보면 평생 다해서 그놈을 설명해 주라고 애도 찌르도 없이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그런데 단 문제는 병원류 해결 대대보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원죄가 있냐 없냐 설명을 어머니가 해주라고 해봤자 설명 갖고 원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듭니까? 그래 보자면 그런데 문제는 원류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원류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원죄 문제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후에 왕씨가 방기로 학업하고 해도 가리하여서 천천 문 모친 천천은 하늘 천자가 날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왕씨가 공부 그만두고 대학 그만두고 나왔고 가리 집에 해도 가리 집에 어머니하고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도 날마다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 원죄 갖고 이제 묻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친이 가리 천천 문 모친 날마다 어머니 이 원죄가 어떤 것이 원죄가 있으라고 물어본다. 저 시에 인유 몰유 원죄는 사람의 원죄라는 없는 것이요 라고 하는 주제가 이경 파생료 불소 문제 적지 않은 문제들을 거기서 원죄라는 것으로부터
이미 벌써 발생되었고 죄가 있다 없다 원죄가 이게 됐다는 때문에 설명이 된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가 간단히 설명되니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개합 어육이 시사적하면 개는 달무새끼요, 압은 오리새끼요. 오리나 닭이나 그다음 어는 물고기나 그다음 육은 물고기가 아니라 육지고기 살고기요, 짐승고기요. 이와 같은 것들이 새 짐승이나 물고기나 일반 고기들이 시사적 다 죽는 것인데 죽은 놈을 뿔쩍이는 회, 불회, 뿔도료, 취사. 죽은 놈을 잡아먹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회, 불회, 뿔도료, 나료.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이 죽은 놈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냐 아니면 죽게 되기 때문에 죽는 것이냐 한다고 쓰는 거죠. 흙도적 이는 먹은 사람,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회, 불회, 흙도료 먹었기 때문에 취사 죽는 것이냐 안 죽는 것이냐, 죽은 놈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우리 들어갈 문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남경은 고칭 금능이라고 했다. 남경이라고는 이제 명나라의 옛날 수도는 옛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면 금능, 금빛 같은 금빛 나는 무덤이라거나 능이라고 말은 무덤을 다시 말하는 내세 혹은 저 이상사회를 마주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남경은 옛날에 말하자면 금능이라고 하는 금빛 나는 이상 땅이다, 이상사회다, 천국이다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시 현 절이 도시 분묘 그 말은 이런 뜻이냐 아니냐, 부시 이거 뜻이냐 아니냐 뭐냐 이거 설명한 것이냐 아니냐 절이 이 절이라면 이 남경 속에는 남경 마을이자 소음자에 남경 안에는 도시 분묘 남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죠. 죽은 것들이 묻힌 것이기 때문에 분묘 아니냐 분묘냐 아니냐, 남경은 그게 죽은 것들 무슨은 다 좀 공동면이냐 아니냐 갖고 논리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아까 말하자면 원죄가 있냐 없냐 하고 연결을 지어갖고 사람들이 사는 곳 몇 서는 것도 다 원죄 결과냐 갖고 논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좀 얼른 끝내고 좀 쉬겠습니다. 그 둘째 줄, 셋째 줄 올라옵니다. 유일 한 예를 들어보자면 즉 제명조시에 명나라 때에 있어서 유전적 보사 전해져 왔던 널리 얘기로 전에 논의가 되어 왔던 보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희성의 안경구는 안희성에 있는 안경은 그 수도입니다. 안희성에 있는 안경구 수도에는 학자 왕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희성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강령구로, 그래 강령구는 뭐냐면 강소성입니다. 그러니까 안희성 저 바다 쪽에 가면 강소성이 있거든요. 강소성 있는 쪽에 강소성 수도가 강령구입니다. 강소성 수도에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서 구학 거기 공부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 안희성의 이 왕씨가 이 강소성에 공부로 갔었는데 그 학시에 국악반 선생이 한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국악반 선생이 강도 일계사 인생 철학 문제에 관한 근본 문제를 얘기했던 것이겠죠. 강도 설명했다. 하나의 중요한 일계 주제를 단어를 설명했다. 애초에 생명이 존재가 할 때 그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갖고 따지자 원죄를 갖고 얘기했다고 해요. 왕씨 청도의 적의 사시에 왕씨가 공부하면서 원죄 얘기를 지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여보세요. 예. 예,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라서 전화 끊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지가 출마해서 된다고 한다. 그 이제 철학 선생이나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관해서 물어보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왕씨가 청도 적외사시에 왕씨는 이 적외사 원죄가 있냐면 원죄라고 하는 단어에 관해서 청도 저게 듣자마자 심리에 감도 해파 마음속에서 감도 느낌이 왔는데 해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해야 한다 말고 해를 입을까 두려운 생각. 내가 원죄가 있다면 죄를 위해서 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원죄에 관한 해파에 관한 생각이 내가 해를 입으면 어쩌냐 해는 해야 했자고 하여튼 두려워했답니다. 두려운 생각이 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차 이로부터서 계시 반독 문 나위 선생 자기한테 원죄 이 얘기를 해준 나위 선생 선생님에 대해서 반복 검은 가서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반복에서 가서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바로 말하자면 몰유 원죄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사람 동안에 만들어놨던 원래부터 지어왔던 제 원죄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물었다. 최초의 선생이 불염기번지 급여에서 처음에는 불염기번지 학생이 질문하는데 번지 성가스러운 것으로 불염 질문 막 해도 성가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학생이 막 질문해와서 처음에는 성의를 가지고 불염기 번지 성가스러운 것을 성가스럽게 생각지 않고 급여해답 답을 준다고 노력을 했다. 급여라면 다 해답을 줬단 말이에요. 해답을 주기는 줬는데 도후에 해답 받은 다음에 또 취수 불요요 대답을 줬는데도 해답 갖고도 취수 불요요 답을 듣고 나서도 불요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듣고 그러면 다 해석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듣기는 들었어도 말 든 도후에 대답을 들으면서 또 후에도 취수 또 들으면서도 불요료 다 요료란 말이 깨달았단 말인데 불요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견도 또 다시 또 견도 쫓아가서 부르다만 견도 취타 그러니까 또 물으니까 처음에는 성가시는 거 참고 했는데 나중에 또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니까 성가시로니까 타는 취타 몸을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 대답 못하겠다 그러고 대답하고 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선생이 가르쳐주니까 어째 접착 왕치 모친 왕치는 다시 쫓아가서 지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애기가 자식이 어렸을 때 붙어서 자는 뭐뭐 붙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붙어서 모치는 대타 제출적 소유 문제 그가 꼬맹이가 제출해주는 소유 문제에 대해서 대타 우선 문제에 대해서 도 제공 해답 항상 언제든지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식한테 대답을 해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도 또 대답을 해주는데 현재 모치는 대타 의연시 매문 필답 지금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자식이 물어보면 의연히 옛날과 똑같이 말이에요. 옛날과 여전히 똑같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간에 옳건 그렇건 대답을 해 주었단 말이다. 그런데도 단 문제는 병, 원유 해결. 어머니가 대답했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문제는 또한 병, 또한 원유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대답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후로 계속해서 왕씨는 방기요 하고 그거 갖고
그것만 캐먹고 댕기다가 방귀는 방귀로 하고 공부하는 것을 방귀는 뭐요?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해도 가리 학교 그만둬 버리고 방귀란 말은 학업을 그만뒀단 말이니까 대학 중퇴했단 말이겠죠. 그리고 가리 집에 돌아와서 회도 돌아와서 천천문 모친 날마다 어머니한테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천천은 하늘 철자가 날일 때하고 똑같습니다. 날마다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었냐? 그러니까 좀 어머니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바로 묻는 것이 인류 멀류 원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끝내는 총우 모친도 피농득 초두 난액이란 말은 초두란 말은 수염을 태운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불로 꼬신단 말이고 두는 머리카락을 태운단 말이고 난액이란 말은 얼굴을 불에 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두 난액이란 말은 아주 대답하기가 어려운 심적으로 공경은 곤란한 격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친도 역시 피농득 결과가 아주 초두 난액 얼굴에 그냥 불에 꽃이 되듯이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심한 원경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파타 송진요 진소 가족 집안 식구들이 어머니나 아들이나 깝깝이 죽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파타 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송진요 진소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진료를 병원이나 보건소였죠. 그래서 타는 우문 대부 거기 가서는 또 가는 또 대부 자기 우계에 있는 어른들한테 그 다음에 대부한테 또 물어봤다. 그러니까 대부가 불리위연지 회답 특정 문제 그 대부는 위원지 당연히 올바른 방향으로 해답을 해주라고 하지 않고 이 위원지 해답 특정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대답해 주려고 않고 연후에 연타설 그리고 나서는 짝대음 소리 그만둬 그래갖고 한다는 소리가 연후에 타설 대타설 그 왕씨한테 대답하는 말이 헐 약파 약이나 먹어 병원에 가겠다 약 먹었다 그렇게 해갖고 너 정신이 돌았다고 해서 환자 취급을 해버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 먹어라 약 먹고 치료하다가 나서 이 출원지 후에 약 먹고 퇴원한 다음에 말이에요. 타는 또 계속 문 모친 또 맨받은 것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계속해서 어머니한테다가 원조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 시에 인류 원류 원제는 사람 죄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원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본 정도가 넘어서 갖고 이경파생 이경 연파는 연자입니다. 연생 요 불소 문제 온 세상에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가 무엇이 있어 그래갖고 죄 문제 갖고 해서 그 아주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돼갖고 원죄 문제는 누구한테 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야 원죄 문제가 그 당시 시국에 있어서 주제가 논쟁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왜 원죄가 없겠냐 거기에 있는 대로 개압은 닭개자입니다. 앞에는 개 두 번째는 오리 앞자고 달구 새끼나 오리 새끼나 그 다음에 물고기나 육고기나 다 그때 죽는다. 그럼 죽으면 그놈 갖고 뭐냐 헐적인 그놈을 잡아먹는 사람이요. 그는 잡아먹을 헐적하게 잡아먹는 사람이 회, 불회, 헐도적 취사 그것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헐도적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헐도적이어서 취사 죽음에 이르게 된 거 아니냐 어느 거 죽은 놈 잡아먹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거 아니냐 그 죽음에 이른 것은 죽은 놈 사는 놈 죽은 놈 죽게 만들라고 먹었기 때문에 그 원죄 아니겠냐 그런 뜻을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가 확대된 것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남경은 고칭 금능 남경은 아름다운 정치가 좋았고 그래서 금능 금빛의 이상향 내지 천국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금능이라는 명당지역이라는 뜻이었는데
남경은 옛날부터 금능이라고 하는 금빛 천당이다. 그런 능이란 말은 묘지도 되지만 저세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설명해 왔었는데 들려왔는데 시, 부, 시, 설, 적에도 시, 분묘 그 말은 죽은 사람들, 죽은 짐승, 본 죽은 사람이 다 묻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분묘, 남경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자면 다 죽은 것들을 묻어놓은 묘지라는 뜻이 아니겠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꼬치꼬치 파고들자 보면 바로 연목과 같이 돼갖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려움만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좀 비밀 빠진 것 같지만은 요 내용들이 이제 문제를 핵심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꽁꽁 파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설명은 다음 문제까지 보기로 하고 쉬겠습니다.